자, 잘 쉬셨죠? 예, 이제 등기 청구권 보도록 하죠. 204페이지인데 등기 청구권의 경우는 뭘 의미하느냐? 등기 권리자가 의무자에게 등기를 요청할 때가 등기 청구권 그러는데 이 집에 대해서 갑이란 자가 을하고 둘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매도인이 갑이고 매수인이 을입니다. 그럼 매도인의 입장이 아까 좀 전에 배울 때 등기 권리자 입장, 의무자 입장. 매도인이 이제 앞으로 이걸 많이 써요. 매도인, 매수인보다는 등기 권리자가 누구이냐, 의무자가 누구이냐 이 말을 많이 씁니다. 매도인이 등기 의무자 입장이고 매수인이 등기 권리자가 되겠죠. 대금을 다 지불하게 되면 대금 지불하자마자 권리자가 매수인이 의무자에게 뭐라고 외칠까? 등기를 넘겨 주시 요청할 겁니다. 그럼 등기 넘겨주세요 요청하는 권리를 등기 청구권이라고 부릅니다. 등기 청구권 누가 누구한테 행사했나요? 아니 이제 매수인 매도인 안 쓰고 권리자가 의무자에게. 그럼 등기 청구권이라는 권리는 일반적으로 등기 권리자가 의무자에게 등기를 가져오시오라고 요청할 때 등기 청구권 그러는데 등기 청구권은 권리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매매 대금을 다 지불하고 매수인이 즉 권리자가 등기 안 가져가게 되면은 매도인 쪽에서 등기를 가져가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등기 가져가시오 청구권을 등기 받아가시오 등기 인수 청구권이라고 부릅니다. 둘 다 등기 청구권이에요. 단 구별할 것이 등기 권리자가 행사할 때 뭐라고 부르고 등기 청구권, 의무자가 행사할 때 등기 인수 청구권 그럽니다. 등기 청구권은 권리자만 있어요? 의무자도 있어요? 의무자 둘 다 있는 겁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그래서 권리자가 할 때 등기 청구권이라는 말 사용을 하고 의무자가 할 때 등기 인수 청구권 그럽니다. 그럼 등기 청구권은 색깔이 개인끼리 주고받은 권리니까 사적인 권리, 다른 말로 사권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사권, 개인끼리 주고받은 권리니까. 근데 그 등기 청구권은 상대방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그럼 등기 신청을 공동 신청할 당시에 등기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없는 경우, 단독 신청할 등기의 경우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이 없으니까. 그럼 상속 등기 신청은 상속은 단독 신청할 등기일까? 공동 신청할 등기일까? 단독 신청할 등기가 되겠죠.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그럼 혼자 갈 수밖에 없으니까 아버지에게 등기 넘겨주시오 이 말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상대방이 있을 때만 나옴으로 공동 신청할 때만 나온다 이 뜻이고 그 등기를 가져와 요청했더니 상대방이 돈 받고 등기 넘겨주지 않더라. 그럼 이행을 안 하게 되면 이때는 소송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 방법이 되는 것이 청구권의 색깔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 보면 박스 보니까 등기 청구권은 공적인 권리, 사적인 권리 아니 청구권 오른쪽 칸이 되겠죠. 사적인 권리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판결을 통해서 강제할 수 있으며 공동 신청할 때만 나오는 점이에요. 단독 신청할 때 나오는 것이 아니란 얘기고 반대로 이번에 등기 신청권의 뜻은 등기 신청권이라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따져보자고요. 자,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을 통했죠. 어떤 등기할 거예요?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어디다 신청할까요? 관할 등기소에 요청을 하겠죠. 그 등기 신청하는 행위를 등기 신청권 그런 겁니다. 그럼 등기 신청은 어디다 하는 것이에요? 관할 등기소니까 등기소가 공공기관이므로 여기 사건이 아니라 공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공적인 권리. 그래서 청구권은 사건이되 신청권은 공권이더라. 등기 신청할 때는 매매계약은 단독 신청할 등기이더라, 공동 신청할 등기이더라. 예, 매매계약 공동 신청할 등기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상속 등기나 보조 등기 같은 거는 혼자 갈 수밖에 없으니까 단독 신청도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단독 신청할 때도 신청권은 있으며 공동도 신청권은 둘 다 있는 겁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청구권 언제만 있대요? 공동일 때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등기를 신청했더니만 등기관이 접수를 안 받아주더라. 이때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소송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의 신청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방법인 것이고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냐? 다 중요한 게 아니라 차이 나는 게 중요해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요게. 그럼 등기 청구권의 경우는 공동 신청할 때 발생해요? 예, 그럼 단독 신청할 때 청구권이 없지요. 하지만 신청할 때만큼은 공동 신청도 가능하고 단독도 가능하니까 둘 다 발생하는 겁니다. 시험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거 나중에 굉장히 요긴하게 써먹으니까 요거는 반드시 잡아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등기 청구권은 언제 발생하는데요? 공동 신청할 때, 단독 신청할 때? 공동일 때 발생하는 것이고 단독은 청구권 발생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파트고
아주 참 요긴하게 써먹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 청구권에 이제 등기 신청 당사자 적격해서 신청 적격이란 말이 나오는데 신청 적격이란 말은 이제 등기 신청할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을 적격이라고 부릅니다.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적격은 먼저 나온 것이 뭐가 나와 있느냐 묶어드릴게요. 먼저 본 다음에 처음에 나온 게 자연인에서 태아란 말이 나오고 외국인 나오는데 태아라는 것은 뱃속에 있는 아기입니다. 뱃속에 있는 아기는 사람일까 아닐까? 뱃속에 있는 태아는 사람이다 라고 보는 설이 정설이에요. 사람으로 인정하자는 것이 학자들의 대부분의 주장인데 태아를 사람으로 인정하게 되면 법은 상당히 인간적이지만 법률 적용이 명확성이 떨어집니다. 태아가 사람이다 가정하게 되면 언제부터 사람일까? 결혼한 첫날 밤부터? 수정된 날로부터? 산모가 아기가 안 날로부터? 참 힘들죠? 법 적용이 힘들다 보니까 판례에서는 태아는 출생한 후부터 사람인 거지 사람이 아니다 판례 입장입니다. 법은 좀 냉정해요. 학자들의 주장은 태아는 태아는 사람으로 보자는 건 정설이에요. 지금은 왜? 옛날에 뱃속에 있는 아기가 출생할지 살아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나올지 죽어나올지 모르다 보니까 이를 사람으로 인정하다 보니까 여기 지금 법률이 복잡해졌는데 지금 의료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웬만하면 끄집어내지 않나요? 그래서 살려놓으니까 이제 태아도 사람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판례는 아직까지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 태아는 출생하기 전까지 등기할 수 없다 이게 정설이에요. 아직까지 판례에서는 냉정하죠? 그게 맞는 게 아니라 어머니 아니세요? 엄마인데 냉정하잖아요. 옛날에 피디수첩에서 한번 다루기를 9개월 된 산모가 교통사고로 뱃속에 있는 태아가 사망했습니다. 사망했는데 치료비만 나왔지 태아 사망한 손해배상은 10원도 안 나왔어요. 그런 문제 발생하는 게 태아를 사람으로 안 보면 이런 문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9개월 된 산모 입장에서 9개월만 지나면 태아를 끄집어내는 살지 않나요? 그렇죠, 살죠. 살잖아요. 근데 얘를 그냥 날로 그냥 하늘로 보내놓고선 배상이라고 10원도 안 나오고 산모 치료비밖에 안 나왔다는 얘기는 너무 부당한 거 아니냐. 근데 아직까지 판례 입장에서는 법률적인 명확성이 떨어지니까 태아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좀 냉정해요. 그럼 태아 등기할 수 있대요, 없대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직 판례에서는 태아 등기 허용하지 않고요. 근데 태아도 사람으로 보자는 건 정설이에요. 학자들의 주장은. 하지만 판례는 아직 바뀌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게 냉정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냐고 물어봤잖아요. 태아를 사람으로 안 보기 이런 문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냉정한 게 우리 법이지만 그래도 법은 법이니까 판례는 태아 등기할 수 있대요, 없대요? 없습니다. 근데 학자들 주장은 태아도 등기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해요. 근데 판례를 따라가야 되니까 판례 등기할 수 없다 이렇게 묶어 놓으시고 내일은 외국인의 경우 등기는 허용을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는 이제 외국인의 토지제한법이 폐지가 되면서 내국인 평등 원칙을 통해서 등기는 다 해요. 다 하는데 전제 조건은 국가 간의 상호주의를 통해서 허용이 되는 경우만 등기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놓는데 제일 좋은 사례가 중국이죠. 84년까지는 중국이 수교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중국을 왔다 갔다 왕래할 수가 없었는데 수교된 이후는 중국 자유롭게 왕래하지 않나요? 왕래 수교가 터지면서 서로 소유권 인정하다 보니까 중국 애들이 제주도 땅 많이 사들였고 우리나라 사람들 중국 땅 많이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선배 중에 한 명이 이제 중국은 옛날에 아파트 분양할 때 우리나라 분양하는 거 달라요. 우리나라는 분양할 때 골조 딱 한 다음에 인테리어 싹 해가지고 방 예쁘게 분양을 하죠. 근데 중국은 아파트 초창기 분양할 때는 골조만 분양을 해요. 도배도 안 하고 그냥 시멘트 벽에다 그냥 주는 겁니다. 니네가 알아서 하라고. 돈 많은 사람은 지가 처발로 하는 거고 없는 사람 들어가 그냥 사는 거고 이게 이제 중국 애들 아파트 분양할 때 얘기인데 지금은 바뀌어서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그거를 빨리 캐치하고 와가지고서 내부 공사 안 하고 주니까 이제 저희 선배 한 분이 중국 가가지고서 주택 사업을 했어요. 주택을 진 다음에 인테리어를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막 두세 배 막 불러가지고 때리니까 돈 있는 사람이 다 들어와 사는 거예요. 과시하려고. 그래서 뭐 원가에 막 2배 이상을 받아 챙기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어디 가서 망가졌느냐? 중앙아시아. 그쪽 가가지고 졌던 거죠. 이제 그러고 나니까 중국 애들이 인테리어를 하던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잖아요. 재미가 없으니까 다른 나라로 갔는데 거기 돈을 많이 까먹어가지고서 까먹고 왔다 하더라고.
근데 어쨌든 중국에서 초창기에 집 분양할 때 그거를 응용해서 돈 번 사람도 있고 또 지금 베트남에 지금 경기가 막 열리고 있죠. 근데 열리는데 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돈 번 사람이 있어요. 어떤 돈 벌었느냐? 얼마 전에 그 유병원 씨인가? 그 뭐 도메인들 많이 갖고 있었잖아요. www. 무슨 점 이렇게 해서 그 도메인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베트남에서 등록을 해서 그 도메인을 필요하게 되면 이미 다 등록돼 있으니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이 도메인을 많이 만들어서 팔아먹은 사람도 있어요. 한국 사람이. 그러니까 막 시장이 개방되다 보니까 www. 뭐뭐뭐 점에 co.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막 등록을 막 해버린 거예요. 막 수천 개를. 그러니까 외국의 기업들이 들어와가지고서 그 도메인을 쓰고 싶은데 이 등록이 돼 있으니까 팔아라 그래가지고서 비싼 값 받고 팔아가지고서 이렇게 돈 번 사람도 있다 하더라고요. 머리 좋은 사람은 이미 뭐랄까 큰 돈 안 들이고 머리만 가지고 돈 번 사람도 있고 어쨌든 그런 사람도 있는데 중국에 돈 벌 때 그 떼부자가 된 사람들은 초창기 개방 개혁할 때 사업하는 사람 다 돈 벌었대요. 이런 사업이 없으니까. 근데 그걸 본보기 삼아서 이제 베트남 캄보디아 쪽 가가지고 그런 사업을 많이 하는 학원들이 있더라고요. 내일부터 학원 안 나오시겠네? 자, 어쨌든 간에 개방될 때는 모든 첫 번째 사업은 돈 다 벌게 돼 있습니다. 왜 사업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 물건 살려면 나한테밖에 못 살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초창기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 중국이 개방 개혁할 당시에 갑부들이 써주 나온 단계예요. 나중에 뭐 아시아권에서 개방 개혁 됐는데 가셔가지고서 처음 장사하시면 돈 벌 겁니다. 그리고 또 저 얼마 전에 태국 갔다 왔더니 놀랬어요. 놀란 게 뭘 놀랬느냐? 태국은 닭 요리를 많이 먹거든요. 근데 걔네 음식이 소스를 찍어 먹는 음식이 있어요. 간장 소스. 근데 우리나라 왜 간장 치킨 유명한 데 있죠? 교촌 치킨. 아, 교촌 치킨. 간장 치킨 유명하잖아요. 그게 태국과 자리를 잡았어요, 벌써. 자리를 잡았고 또 한국 사람의 교육열이 대단하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성학원이 태국과 같이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못 보던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있고 또 베트남 쪽 가가지고 돈 번 사람은 누가 돈 벌었느냐? 동남아시아는 우리나라처럼 과일 사업할 당시에 뭐 몇 개 천원 이게 아니라 무조건 키로예요. 저울 딱 얹어가지고 파니까 저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자저울, 카스, 예, 그거 엄청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돈 번 사람이 많더라고 생각보다. 시장이 무궁무진하니까 가가지고 돈 번 사람 많은데 돈 벌려고 노력하시면은 다니시면서 우리나라에 있는데 걔네 없는 거 이런 거 연구해서 가는 것도 하는 방법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오신 건 중개사 딸님 목적이니까 일단 가자고요 계속. 외국인의 경우도 중국 같은 경우도 왠지 수교가 터진 다음부터 자유롭게 토지를 거래하다 보니까 외국인 제한법이 폐지가 되어서 등기할 수 있고요. 하지만 외국인에게는 상식으로 이해하시는데 어떤 경우에도 외국인에게 줄 수 없는 게 몇 개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민법상 제한하는 게 몇 개가 있는데 변호사 자격증 같은 경우는 외국인도 허용을 하죠. 그래서 로버트 할리라는 국제 변호사가 있고 회계사도 다 이렇게 국제로 다 가는데 하나 자격증은 안 줘요. 안 주는 게 바로 변리사. 변리사가 어떤 놈 많아요? 특허 업무. 특허 업무는 외국인에게 줄 수 없다 해서 변리사는 외국인이 절대 못합니다. 우리나라에선. 우리나라 기술이 산양할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변리사는 외국인은 못하게 돼 있고 중개사 같은 경우 외국인에게 허용을 하죠. 그래서 올해 26회 합격하신 분 중에 중국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거기 앉아 계신 분 중국 분이 한 분 계셨었는데 네, 묘묘 선생님, 묘묘 씨 오셔가지고 저한테 오시더라고. 제가 저 중국 사람입니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온 지 한 10년 됐다고 말씀하시면서 합격하신 분들 계세요. 근데 대화를 해보니까 실력은 굉장히 좋으신데 말씀하시는 게 있더라고. 나는 들으면 다 대화는 다 알겠는데 글씨를 읽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른대요. 근데 결국은 그래서 합격을 하셨습니다. 그런 분들 계시니까 아 중국 분도 하시는데 우리나라 사람 못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지금. 아닌가? 힘내서 하십시오. 예. 그 다음에 법인의 경우는 두 번째인데 법인의 경우는 내국법인, 외국법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등기 신청은 다 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설립 등기되어 있는 단체가 법인인데 전부 다 등기할 수 있으니까 물리될 게 없고 세 번째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적격 있는 것 중에서 지금 떠드는 것이 인중에서 이는 자연인 등기할 수 있나요? 네, 외국인은 포함시키고 내국인, 외국인 포함시키고
법인의 경우도 법인만 설립되어 있으면 법인은 내국법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다 등기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법인처럼 생겼지만 법인이 아닌 게 있더라. 그래서 지금 나온 것이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 그럽니다. 법인 아닌 사단이라는 명칭은 법인처럼 모여있지만 법인 등기 안 한 단체예요. 흔히 민법상 법인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재단법인이고 또 하나가 사단법인이 있죠. 재물로 세운 단체가 뭐가 되고 재단법인이고 사람이 모인 단체가 사단법인이라는 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로 세우는 단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장학재단 또는 유경재단 이런 재단이 있어요. 아태재단 이런 재단은 재물로 세우다 보니까 뻔뻔한 건물을 가지고서 재단 운영이 들어가는데 사단법인 그럼 사람이 모인 단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팔강 못 쓰고서 배볼록 나오면서 개구리복 입고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있죠. 해병전후에 사단법인 해병전후에 있지 않나요? 거긴 구심점이 뭐예요? 돈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다 보니까 모이는 장소가 필요한데 돈은 없다 보니까 주로 모이는 데가 뚝방이나 고가다리 밑에서 컨테이너 놓고 모이지 않나요? 좋은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자리를 지자체가 제공을 해서 거기서 모이는데 이렇게 법인 등기되어 있으면 등기는 다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이 모인 단체가 있고 재물로 세운 단체가 있는데 법인 등기 안 한 단체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시면 여러분 집안 내 종중 또는 문중, 동창회, 친목회 이런 단체가 있게 됩니다. 그럼 교회, 정당 이런 것들 대부분인데 그럼 친목회 같은 경우에 친구들끼리 다 단체를 만들면서 등기하고 모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법인 등기 안 했다는 얘기는 법인이에요? 아니에요? 법인 아니죠? 그럼 법인이 아닌 사람이 모인 단체가 있고 재물로 세운 단체가 있다는 겁니다. 등기할 수 있냐 이게 문제인데 등기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법인 아닌 사단이나 등기 신청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 집안 내 종종 땅, 종종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있고 교회 등기할 수 있고 동창회, 친목회 등기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종종 땅을 누구 앞으로 등기하는 나이다. 못 모르고 종손에게 하지 않아요? 종손이 자기 앞으로 등기해놓지 않나요? 그 땅이 남아나요? 다 팔아먹어요? 다 팔아먹는 거예요. 이게 개인 명의로 등기해놓으니까. 그러면 종손 땅, 종종 땅을 길이길이 보존하려면은 종종명으로 등기해놓게 되면 그 땅은 죽을 때까지 못 팔아먹습니다. 왜? 종종 땅은 소유권이 총유예요. 총유물을 팔아먹으려면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집안에 종종원들이 한 명이라도 나 안 돼. 그러면 그 땅 못 팔아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종종 땅을 길이길이 보존하려면은 종선 명의 땅을 빨리 바꿔야 돼요. 누구 명의로? 종종 명의로. 그러면은 그 땅은 길이길이 보존이 되는 겁니다. 근데 종선이 죽어도 등기 안 넘겨줄 거야 아마. 왜? 나중에 유야무야 다 내 땅 돼버리니까. 저희 집안이 그래요. 저희 집안도 종선이 땅 다 팔아먹고 근데 그거 잡아 죽일 거 살릴 거야. 같은 집안 내에서. 그냥 집안에 왕따만 시켜놓고 그냥 저거는 우리 식구 아니야 그러고 떼버리고서 그냥 따로 모이는데 어쨌든 법인 아닌 사단이나 등기 신청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명의가 누구 명의고 신청을 누가 하는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한 해 친목회 단체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친목회가 노원이라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노원구 주민들끼리 만약 단체가 하나 있는데 이런 노원회가 대표가 이정환이라는 사람이 대표입니다. 누군지 아시죠? 여기 안 닿는 사람이 있어요. 키가. 이정환이라는 분이 대표인데 누군지 아세요? 네, 이분이 이 단체의 대표예요. 그럼 이 회원들이 돈 모아서 건물을 사게 되면 이 건물의 등기 명의는 누구 앞으로 등기할 것이 이 문제입니다. 이정환 명의일까? 노원의 명의일까? 명의는 노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겁니다. 명의 노원의 명의로 등기를 하는데 노원의 회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떼거지로 몰려면 정신없으니까 신청할 땐 다 오지 말고 대표자 혼자 신청하십시오 이게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그 친목회가 모임이 있을 경우에 친목회 명의로 등기 신청할 수는 있다 없다. 이때 신청을 누가 하실 것? 대표자나 관리자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명의가 누구 명의인지 신청을 누가 하는 거 이걸 물어보는 게 문제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은 누구 명의로 등기하래요? 사단, 재단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고 신청만은 누가 하셔라? 대표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게 되면 맨 꼭대기 오른쪽 205페이지에 이들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차려졌어요. 거기 마지막 결론 파트예요. 이들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그 사단 또는 재단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해서 명의는 누구 명의고 사단, 재단 명의고 신청을 누가 하실 것? 대표자와 관리인까지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법인의 경우도 등기할 수 있다 설명드린 부분이고 이제 네 번째가 학교는 등기를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학교는 등기를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묶어드릴게요. 잠깐 놔두시고요. 그 다음에 5번 민법상 조합 등기 허용하지 않는데 민법상 조합이 무엇인가 또 묶어드릴 것이며 그 다음에 특별법상 조합에서 특별법상 조합이라는 건 농협협동조합, 수협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등기 다 가능해요. 다시 묶어드릴 것이고 전통사찰 등기할 수가 있더라. 쭉 나열되고 있는데 지금 등기 못한다고 떠든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 그 밑에 박스예요. 박스 보고 설명드리려고. 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들은 참 중요합니다. 아까 처음 나온 게 누가 있었어요? 자연인 중에서 태아. 태아는 등기 신청할 수가 없어요. 자격이 없고. 두 번째 학교 등기할 수 있다고 나왔었나요? 아까 학교 등기 못합니다. 학교는 세 개로 세분해서 공립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공립학교가 있고 사립학교가 있는데 이 세 개 학교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공립대학교 가장 대표적인 예가 서울대학교죠. 서울대학교 경우 등기할 당시에는 국가 앞으로 등기하는 거지 학교 앞으로 등기 못하게 돼 있으며 주변에 초등학교나 고등학교, 중학교들 공립학교 많이 있을 겁니다. 공립학교의 경우는 지자체 앞으로 등기하는 거지 학교 명의로 등기 못하게 돼 있고 사립학교는 학교 법인까지만 등기하는 겁니다. 학교 법인까지 등기하는 거지 학교 등기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기출문제가 나오기를 무슨 고등학교 등기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는 일체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왔던 것이 세 번째가 민법상 조합. 민법상 조합이라는 것은 아직 안 배웠는데 조합자가 붙어 있으면 대부분 다 법인이에요. 농협도 조합이죠. 법인 등기할 수 있고 수협,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 노동조합, 영농조합 등기는 다 가능한데 민법상 조합은 등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민법상 조합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얘는 아직 안 배웠으니 가볍게 들으세요. 그냥 나중에 민법계약법 배우면 배우게 될 텐데 조합은 서로 동업하는 계약이 조합계약이에요. 뭐라고요? 동업하는 계약. 무슨 계약? 동업하는 계약. 그럼 자, 잘 들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청약을 해요. 여러분 1억, 저 1억, 우리 자본금 2억 가지고 우리 건물 1층에서 식당 하실래요? 끄떡끄떡 해야죠 빨리. 예, 그럼 우리 지금 1억씩 나가지고 뭐 하기로 했어요? 식당 동업하기로 약속했죠? 이게 조합계약이에요. 동업하는 계약. 그럼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 1억씩 내가지고서 식당을 동업하기로 계약은 체결 했는데 건물 산 거 있어요 지금? 아직 없잖아요. 그럼 등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자본금이 얼마가 있더라? 2억 원 가지고 식당 하려고 건물을 사게 되면 이 건물의 소유권을 우리가 취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그럼 소유권 가지고 혼자가 아니라 두 명이죠. 두 명이 소유하는 형태를 공동소유라고 부르고 공동소유의 형태가 세 가지가 있어요. 공유란 게 있고 합유가 있고 총유란 것이 있더라. 우리가 어떤 관계냐 물어보는 게 여기서 문제입니다. 그럼 동업관계가 있다는 얘기는 계약 형태다 보니까 요거는 합의로 인정을 해서 합의로 등기하는 거지 조합을 등기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쉽게 이해해서 매매 계약을 통해서 등기하는 것은 매매를 등기해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와요. 소유권 등기 오잖아요. 그럼 매매 계약을 통해 취득한 권리가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는 거지 매매 계약 등기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동업하는 계약인데 동업하는 계약은 그냥 동업관계뿐인 거지 등기를 못하다가 나중에 동업을 통해서 식당 하려고 건물을 샀을 때 이 건물의 소유권이 합유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민법상 조합은 등기할 수 있대요 없대요? 없다. 뭘로 등기해라? 이렇게 보면 상관은 없는데 나중에 이 계기를 알려고 그러면 설명드린 것뿐이에요. 일단 민법상 조합은 어떤 계약이다? 동업하는 계약이고 동업하려고 합의를 받더라. 이 합의 보는 계약을 뭐라고 부르나? 조합계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민법에 나중에 배우시게 되면 계약이 굉장히 많아요. 계약이라고 칭하는 것은 매매계약도 계약인가요? 법에는 계약의 종류 14가지 실려 있어요. 법에 나온 계약이. 그 매매계약도 계약이고 증여계약도 계약이고 교환계약도 계약이에요. 이 세 개 계약이 소유권이 넘어가는 계약이에요. 그 매매의 대가는 금전, 증여는 공짜로 받는 거고
물건끼리 바꾸는 계약이 교환 계약이죠. 요 세 개가 소유권 넘어가는 계약이고 빌리는 계약을 대차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대차. 빌릴 대차란 말 쓰는데 대가를 주고 빌릴 때를 임대차란 말 쓰고 공짜로 빌려올 때를 사용대차라고 부르고 써서 없어지는 걸 소비대차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내가 여의도 광장 가가지고서 자전거 1시간 3,000원 빌려주고서 3,000원 주고 자전거 빌려 탔어요. 그럼 남의 물건 자전거 빌리면서 대가 지불했나요? 3,000원? 이거 동산의 임대차가 돼버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동산의 임대차. 옆집 가서 망치 빌려오면 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이건 동산의 사용대차란 말 쓰는 겁니다. 돈 받으면 망치로 한 대 때려버리면 돼요. 이거는 치다 돈을 받아? 아니고 그 다음에 소비대차라는 것은 써서 없어지는 것들. 돈을 빌려오게 되면 돈은 쓸 때마다 없어지잖아요. 이 없어지는 걸 빌릴 때 금전 소비대차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대차가 세 가지가 있는 것이고 저 여러분 회사 취업해도 되겠습니까? 저로 와라. 고용계약. 이 공사 좀 해주시겠습니까? 도급계약. 오케이? 이 물건을 맡아주시겠습니까? 맡아라. 위임계약. 임치계약. 이 업무 좀 대신해 주세요. 위임계약. 재판 결과 나오기 전에 합의 보실래요? 화해계약. 우리 강아리 좀 찾아주십시오. 전봇대에다가 붙여놨죠? 귀때기 2개, 콧구멍 2개 달린 강아지입니다. 붙여놓은 게 현상 광고 계약. 근데 죽을 때까지 연금 받기로 합의 보는 계약을 종신정기금 계약. 그래서 퇴직할 당시 퇴직금 한 방에 받으실래요? 아니면은 연금으로 받으실래요? 물어볼 겁니다. 그럼 연금 받겠다고서 사인하죠? 이게 종신정기금 계약. 이런 계약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의 계약이 바로 조합계약이에요. 조합계약은 동업하는 계약인데 아직 안 배웠으니까 나중에 민법 책 받으시면 1월 때 제가 숙제를 낼 겁니다. 민법 703조, 704조 찾아보라고. 거기 조합계약의 의미가 쭉 나와 있는데 아직 책이 없으니까 그때가 찾아보도록 하고 지금은 그냥 처음이니까 조합자 붙은 것 중 등기 유일하게 못하는 것은 민법상 좀 이해밖에 없으니까 요거 하나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행정구역증 읍과 면과 동과 리 등기 못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제 국가 등을 통칭해 부를 때 공법인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공법인. 공법인의 경우가 국가 등을 의미하는데 국가 등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국가 등기할 수 있다고 배웠어? 없다고 배웠어요? 국가 등기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공립대학 국가 등기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국가 등기할 수 있다. 국가 밑에는 서울특별시나 경기도 자치단체인가요? 광역자치단체니까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노원구, 가평군, 무슨 구 다 등기할 수 있어요. 이 구는 자치구만이에요. 특별시, 광역시구까지만 등기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까지 등기할 수 있대 읍면 독립 자치단체가 아닙니다. 등기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럼 등기할 수 있다 없다의 구별시력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쉬워지느냐? 18장만 보시게 되면 국가나 시도나 시군구가 세금 걷나요? 걷죠? 그럼 국가가 걷는 세금, 여러분이 배우는 세금은 세법 헷갈리는데 쉽게 이해하자고.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취득세가 있죠? 보유합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내고 일단 이걸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팔아먹습니다. 양도 소득세가 있죠. 이 세 개 중에서 세액이 가장 많은 게 어떤 걸까? 양도 소득세의 세율도 높고 가장 많은 세금은 국가가 가져가는 돈이에요. 그 다음 많은 건 취득세가 많아요? 재산세가 많아요? 취득세가 많죠. 요거는 시도. 가장 작은 건 시군구세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안 잊어먹겠네. 더 어떻게 더 쉽게 설명하라고. 아닌가? 끝났죠? 그러니까 쉽게 하면 돼요. 국가 살림이 커요? 시도가 커요? 국가가. 시도보다는 시군구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세액이 가장 큰 게 국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양도소득세 누가 가져가는 것이고? 국가. 취득세는? 시도. 재산세는? 시군구. 이 세 명 공통점은 과세권이 있어요. 과세권이 있다는 얘기는 자기 살림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 살림한다는 얘기는 자기 재산을 보유할 수가 있다는 얘기니까 등기할 수 있단 말이 나오겠지만 읍면 독립 등기 못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대법원 판례에서 독립 등기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이건 여기까지 보자고 헷갈리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네 가지를 등기 못하는 걸 인정을 합니다. 태아 등기할 수 있대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등기할 수가 없더라. 학교는 공립학교는 어디까지 등기하시고? 국가 명의로. 그 다음에 공립학교는 지자체 명의고 사립학교 학교 법인까지만 등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녀보시면 사립학교가 무슨 학교 재단법인 내 무슨 고등학교로 나올 거예요. 그럼 무슨 학교 법인까지만 등기하는 거지 학교 등기 못하게 돼 있고 올해도 출제했습니다. 지문상에서. 그 다음에 조합자부터 등기 못하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민법상 조합. 요 뭐 하는 계약? 동업하는 계약에 대해 하나 잡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읍면 동리 등기할 수 없다 묶어 놓으시면 요 네 개 가지고 문제 참 많이 나와요. 대부분 다 나중에 외우시니까 지금은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파악하시고 맨 마지막 확인학습만을 묶어 놓고 그 위주로 봐놓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등기 신청 능력까지 오늘 맞아 볼게요. 등기 신청 능력은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나누시는데 등기 신청할 경우 권리자는 예를 들어 매도인, 매수인. 예, 매도인이 권리자인가요? 매수인이 권리자인가요? 무수인. 매수인이 권리자, 매도인이 등기 의무자죠. 그럼 등기 권리자가 가질 능력이랑 의무자가 가질 능력이 서로 다릅니다. 능력은 어디까지 필요하느냐? 권리자가 있고 등기 의무자가 있는데 능력이 요하는 것은 혹시 민법 공부할 때 권리 능력이란 말 배웠어요? 의사 능력은? 행위 능력까지 배웠나요? 처음 들어봐요? 아니, 들어본 기억은 나요, 안 나요? 나죠? 네. 민법 공부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지금. 권리 능력은 사람만 있으면 다 가는 능력이 권리 능력입니다. 우리도 그 권리 능력자라는 얘기, 민법 규정하기를 자연인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은 권리 능력과 의무 능력 같이 갖는 겁니다. 한 살 먹은 애도 권리 능력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80 먹은 어르신도 당연히 인정되는 거예요. 그럼 의사 능력이라는 능력은 뭐를 의미할까? 의사 능력은 사물의 시비선악을 구별할 나이. 어떤 사건을 놓고 봤을 때 이게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쁨을 판별할 나이가 의사 능력이라는 말 쓰는 겁니다. 행위 능력은 법률행위 할 능력을 행위 능력 그러는데 행위 무능력자, 제한 능력자 몇 명 있다고 배웠어요? 제한 능력자는 3명이 있더라. 미성년자가 있고 피한정 후견인이 있고 피성년 후견인이라는 자가 만들어지는데 옛날 말로 따지게 되면 미성년자가 있고 피한정 후견인이 한정지산자,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이 금지산자, 이 3명을 행위 무능력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3명을 제외한 나머지 행위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미성년자가 몇 살부터인가요? 만 19세 미만부터죠. 그럼 19세 되고 성년자로 보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의사능력이란 것은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르고 판별할 나이가 의사능력자라는 말 쓰는데 그럼 나이 상은 몇 살 정도 될까요? 의사능력이란 나이상으로. 행위능력은 19살라고 그랬으니까 의사능력은 나이로 따지면 약 한 12, 13, 14세 나이를 의사능력이 있다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자기가 한 행동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구별할 나이가 그 나이예요. 그죠? 그 나이가 더 잘못한 게 있으면은 잘못 체계 회피하려고 어디 가나요? 가출하잖아. 나만 가출해봤어요? 자, 그게 제일 많이 가출할 나이고 미성년자가 민법은 몇 살이라고 할까? 19세. 형법은 몇 살일까? 형법은 10 크게 14세예요. 14세부터는 본인이 처벌 받게 돼 있어요. 그때 14세부터 어디 보내느냐? 한 번씩 우리 갔다 왔던데 소년원. 우리 갔다 왔는데 그래도 남만 갔다 왔다고 자. 그래서 한 번씩 갔다 와 거기 보내는 겁니다. 아직 성년자가 아닌 형무소 못 보내니까 이제 걔네들끼리 모아놓고서 교화를 시키는 데가 따로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 누구지? 벽돌 던져가지고 그 고양이 맘 벽돌 맞아서 사망했죠? 그 몇 살인가요? 그거 10살짜리 아닌가? 9살, 10살 먹은 애? 걔 처벌할 수가 없잖아요. 14세부터 처벌을 하는데 아직 어리니까 그래가지고서 어쨌든 그런 경우도 발생하는데 참 뭐라 그럴까? 참 이게 있어서 안 될 일이 발생하는데 지금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람 목숨이 어떻게 돼? 점점 약해지죠. 지금 가장 많은 장애자 진단 나오는 게 후천성 장애가 많다 하더라고. 교통사고 때문에
편하려고 만든 이 차 때문에 사람이 많이 죽고 많이 이제 장애가 발생하는데 제일 위험한 게 차예요, 지금은. 저도 운전하지만 진짜 한국 사람은 뭐랄까 너무 빨리 가는 걸 좋아해. 급해요. 너무 빨라. 항상 뭐든 내가 앞에 안 가면 안 되고 내 차가 제 차보다 잘 나가지 않으면 안 되고 남들보다 1, 2분 빨리 가야 되고 그 빨리빨리한 문화 때문에 여기까지 빨리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양쪽으로 많이 컸지만 질적 승부가 아직 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랄까 저 태국인보다 못하는 것 같아. 저는 올해 태국을 지금 10월 달에 2번 갔다 왔는데 사정이 생겨가지고서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아무리 차가 많고 막히더라도 빵빵대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아무리 오토바이에 껴들고 차가 껴들더라도 빵빵대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냥 껴들면 껴드는가 보다 인정하고 가고 껴들어도 껴들었나 보고 가는 거지. 우리나라처럼 빵빵대고 껴들었다고 해서 앞에 가서 보복하는 이런 건 절대 없어요. 우리나라만 이상하게 껴든다 그러면 어딜 껴들어 갖다 붙이고 들이대고 막 그러는데 들이대는 거 누가 들이대는 거예요? 김국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운전하다 자꾸 들이대면 이게 김국인가 그러고서 이제 쳐다보고 가는데 어쨌든 그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운전면허를 뭐랄까 이 너무 빨리빨리 가는 습관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 참 좋은 말이 있죠. 5분 빨리 가려다가 50년 빨리 간단 말. 어쨌든 간에 자 운전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권리자문제 능력의 경우는 어디까지 있어야 하느냐. 권리자는 취득하는 자인가요? 권리를 뺏기는 자인가요? 그럼 취득하는 자의 경우는 의사 능력만 있으면 행위 능력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무능력자라도 상관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뺏기는 자 입장에서는 의사 능력도 가져야 되고 행위 능력 둘 다 가져야 돼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럼 내게 되면 똑같은 걸 낼까요? 다른 걸 낼까요? 이걸 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럼 권리자는 어디까지 능력 가져야 되고? 의사 능력자. 그럼 의무자는 행위 능력까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말을 뒤집게 되면 민법상 대리 배웠어요? 대리 배웠죠? 민법 117조가 뭐가 나오나요? 대리인은 행위 능력 제한을 요하지 아니한다. 그럼 대리인의 경우는 민법 공부할 때 의사 능력만 있으면 대리가 될 수 있다고 배웠네요. 이거랑 똑같은 조문이 이거예요. 그럼 등기 권리자의 경우는 의사 능력만 있으면 행위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권리자가 될 수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매수인이 권리자죠? 그럼 매수인에게 무능력자라 할지라도 미성년자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단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의사 능력만 있으면 상관없으니까. 근데 등기 의무자는 어디까지 있어야 돼요? 행위 능력까지 있어야 하더라. 그럼 미성년자는 될 수가 없다. 여기 차이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런 능력이 없는 경우는 등기 신청 들어온 경우에 실행해줘야 될까 가야 될까? 이런 능력, 무능력자들이 등기 신청하는 경우에 무능력자 등기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는 실행할 수 없는 각하사유입니다. 각하라면 아까 설명드렸었죠. 각하는 떨어뜨릴 각자에다가 아래 하자 써서 등기 실행 못하는 사유를 통칭해 부를 때 각하란 말 쓰는데 각하사유인데 등기관이 모두 등기를 실행해 버린 경우는 등기 실행하기도 미등기 무효냐 유효냐예요. 무효일까 유효일까? 유효입니다. 왜 유효일까 이게? 아까 등기법상 무효 등기 두 개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무하고 뭐 관할 위반 등기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등기법 끝날 때까지 매일 나와요. 그래서 아까 제가 당장 외우시라는 거예요. 등기법은 무효가 몇 개밖에 없다고요? 두 개. 뭐하고 뭐 관할 위반 등기하고 또 하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이 두 개만 무효로 취급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유효입니다. 그러니까 무등기자 등기도 유효 등기이지 무효 등기는 아니란 것이에 대해서 밑에 능력은 권리자는 어디까지 가리시고 맨 밑에 줄에 의사 능력자 등기 의무자는 의사 능력에 행위 능력까지 가져야 한다. 능력이 없으면 등기를 실행할 수 없는 사유지만 실행이 돼버린 경우는 다음 페이지 보니까 그 등기는 무효다 유효다. 유효한 등기로 인정하는 무효 등기는 아니다까지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나가도록 하고요. 단독 시청부터는 다음 주에 나가는데 아직은 뭐 깊이 못 들어갑니다. 아직 안 배운 게 많아서 그냥 제목 정도만 이해하시면서 뭐 세분에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단독 시청부터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콧물 훌쩍훌쩍하고 있는데 감기 걸리지 마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 예? 아니 기침은 안 나고 콧물 나와서요. 예.
맞아, 나이가 어려서 콧물 감기 걸리는 거예요. 자, 네, 조심해 들어가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